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자동차 사고는 100%가 없다며 8대2나 7대3이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보험사 말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사고에 따라 과실률 10% 차이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 비중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해서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한 고객님이 정상 주행 중 상대방 차량에 끼어들기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로부터 과실 비율은 3대7입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고객님은 본인은 정상 주행을 했을 뿐인데 30%나 과실이 있다니 납득하기가 어려웠죠. 더불어 내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가 같아서 제대로 과실 산정이 되었는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내 돈 주고 내가 보험 가입했는데 내게 유리하게 해주기보다는 빨리 끝내려는 태도에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고가 나면 일단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고 현장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잘 보존하시고 사고 현장 전체를 차량 위치와 차선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세요. 스키드 마크, 신호등 상황 등 도로 상황을 기록하시고 상대 차량 번호판과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놓으시고 CCTV나 주정차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 차량의 차량 번호와 연락처까지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골목길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정식 접수되었다면 사고 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 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경찰에서 조사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조사 요청이나 경찰청 민원 등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잘 기록했다면 그 다음 내 과실을 내가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대부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도표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합니다. 저 또한 과거 보상가 시절 과실비율 도표 핸드북을 늘 지니고 다녔었는데요. 이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내 과실을 내가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적용되는 과실 도표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30대 70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 과실을 보상가 직원들이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상대방 가해차주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했다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빨간 박스 처진 현저한 과실을 들어 상대방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 차의 과실이 줄어서 20대 80이 되겠죠. 이렇게 현저한 과실은 말이 애매하지만 수정 요소 해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차선 변경을 했으니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법을 어긴 케이스가 되겠네요. 만일 다리나 터널처럼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끼어들었다면 과실을 20%까지 가산하여 10대 90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안개가 끼었다든지 비가 오고 야간이어서 차선이 안 보였다든지 하는 것들은 차선 변경을 진행한 차의 과실 가산 요소가 되겠죠. 그럴 때는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사고 현장을 잘 기록했다면 이러한 가감 요소를 주장하여 내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 내 사고 유형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실 도표는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를 유형화하여 정리를 잘 해놨지만 예외적인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난 곳에 장소가 특이하게 생겼거나 지형의 높낮이 등 특별한 가감산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심의는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과실 비율이 애매할 때는 보상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줄여서 과실분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차로 내 차를 먼저 처리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과실 조정 결정을 받습니다. 기간은 보통 3-4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보상실무에서는 자차 담당자가 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이 불리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진행되면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심의 진행 사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우나 해당 위원회에 과실비율 자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꼭 자문 결과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점, 피보험자가 꼭 집어서 진행해 달라고 해야 진행해 준다는 점, 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의 조정 결과는 보험사 간 상호협정에 의해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망건이나 장애건처럼 과실비율 10%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끔 보상가직원들이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과실 산정 시 방어를 잘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합의 시 보험금 지급이 감소됩니다. 내가 피해 차량이어도 과실이 20대 80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만 80%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비의 20% 또한 합의금에서 감액됩니다. 사고가 커서 장애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감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 도표에서 60대 40으로 기본 과실이 잡혀있는 사고들 중 추가 과실의 가감산 요소에 따라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바뀌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할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할증은 기본적으로 개인 할증, 자기신체 사고 및 자동차 상해 할증, 물적 할증 이렇게 나누어지고, 개인 할증은 상해급수에 따라서 1점부터 4점, 자기신체 사고 및 자동차 상해 할증은 상해급수 관련 없이 1점, 물적 할증은 자차와 대물수리비 합산이 가입 시 설정한 물적 할증 기준을 넘으면 1점, 이하면 0.5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과실 요소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2017년 9월 1일부터 과실 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 사고 한 건은 사고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1년간 발생한 과실 비율 50% 미만 사고가 여러 건인 경우 가장 높은 할증 점수를 가진 사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차가 있으니 과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일부 경미한 사고나 처리 편의성을 위한 논리일 수는 있지만, 실제 민형사상 책임,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증까지 고려하면 과실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 산정 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과실 산정은 사고 사실을 기초로 과실 도표를 적용하고 가산, 감산 요소를 따져 과실을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해부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은 정부가 힘입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수백만,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과실 비율은 절대 보험사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